사업장에 불이 났어.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이 보험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가장 대표님들이 솔깃하는 단어가 손실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비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보험을 가입할 때 손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비의 정의가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뭔가 플래닝을 하고 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품을 맹신하고 있으시다? 나중에 이게 목돈이 돼서 돌아올 것이고, 그 목돈이 입금이 삽입이 되는 그 순간 큰 돈 내셔야 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네, 법인 입장에서 보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죠? 네네, 그쵸. 보통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이 많이 진행이 되나요? 뭐 일단은 법인에서 들어야 되는 보험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일단 불나면 안 되니까. 그쵸. 근데 불나면 안 되니까 화재보험 가입을 하시죠. 네. 근데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이유하고 그냥 모든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화재보험은 왜 가입하는 것 같으세요? 불나면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사업장에 불이 났어.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리스크의 방지 차원이잖아요. 근데 리스크. 이게 정확하게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죠. 네네. 진짜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 차원에서, 그래서 가입이 가능한 게 보험이고, 이 보험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려면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 때문에 보험을 좀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근데 일단은 저희 이제 텍스 플래닝 하시는 분들이 이 보험을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입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엄청 많던데요? 네,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 가입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대표님들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판단의 기준.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님들이 솔깃하는 단어가 비용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송금 삭입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손해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손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손실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비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보험을 가입할 때 손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솔깃한데요. 네네.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할 때 누군가가 계약을 해야 돼요. 네.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라고 하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보호받는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그 보험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야. 네. 제가 저 사람이라는, 화재보험도 이 사업장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혹은 이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보상을 받는 수익자가 존재해요. 그럼 그 수익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고민하시면서 가입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법인이 계약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법인이 임직원한테 보험을 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계약자는 누가 될까요? 법인이 되겠죠. 법인이죠. 회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피보험자, 임직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네네.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수익자가 누가 되느냐가 되게 커요. 만약에 수익자가 그 임직원이 됐을 때와 수익자 자체가 법인이 돼. 그랬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져요. 어떤 점이 조건이 달라져, 완전히. 조건이요? 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무가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네요. 보세요. 계약자가 법인이에요. 법인에서 임원한테, 직원한테 보험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받는 걸 가지고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그쵸. 그 보험금을 받는 주체가 직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법인이 직원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 그쵸. 다쳐도 직원이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보험, 그 납입했던 보험료 자체가 그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돼버려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직원 앞으로 들어둔 돈이 직원이 내야 되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 돈이 돼버린다는 그쵸. 거죠. 근데 반대로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직원이 됐는데 수익자 자체도 법인이 된다. 네.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네. 저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우리 법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리스크의 방지 차원에서 들어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실제로 해서 뭔가 사고가 생겼어.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이 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법인이 저 사람한테 투자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처리가 돼. 그러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네. 정확히 그 부분이 부합이 돼야 돼요. 아까 뭐 직원한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직원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금액이 많아지진 않아요. 네. 1년에 70만 원 이하다. 네. 받는 연 70만 원 이하다. 개인당. 그렇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좋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단체 보험에 대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런 네. 식으로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보험은 아마 법인 입장에서 납입하고 있는 뭐 작은 보험이 아니고 월남 뭐 100, 200 혹은 뭐 1000, 2000. 근데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이 과연 비용 처리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비용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면 일단 수익자가 누구인지 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려면 뭘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증권 안에 보면은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어요. 보험증권 네. 안에요? 근데 수익자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뭐 계약을 할 때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거고 네. 근데 수익자를 그렇게 다 지정해놨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냐? 그건 또 전혀 아니거든요. 또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세 개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만기 환급금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만기 환급금이요? 네. 이 만기 환급금이 어떠한 상태냐 그 어떠한 상태가 됐을 때 보험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세율적인 세법적인 얘기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네. 자산으로 상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기간에 따라서 경과에 따라서 송금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네네. 뭐 얘기를 굉장히 뭐 그 구차하게 막 되게 돌려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만기 환급금이 있고 네. 그 만기 환급금을 제외한 그 금액이 있어요. 그쵸. 그 제외한 금액만 송금 삽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 금액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0%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부분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죠.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많이 당황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하세요. 사실은 보험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저축성 보험이 있고 내가 아팠을 때 다쳤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라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저축성 보험은 쉽게 얘기하면은 대표님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연금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세요. 나중에 환급금 받아가지고 내가 챙길 수 있다. 이런 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보장성 보험은 뭐냐? 이 말 그대로 보장이 뭐냐면 내가 아팠을 때, 네. 죽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축이라는 얘기가 많아졌다. 네. 라고 하면은 만기 환급금이 높을까요? 아니 낮을까요? 높겠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내고 있는데 그 중에 95만 원이 적립이 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95만 원에 대해서는 그 만기 환급금을 준비하는 금액이 될 것이고 네.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기타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 뭐냐? 100만 원 중 95만 원은 적립이 되고 있다. 그쵸. 만기 환급금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자산으로 상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95만 원에 대해 100만 원 중 95만 원은 비용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요 5만 원만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표현은 사실은 저축성 보험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편해요. 뭐 그쵸. 계산할 게 별로 없거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